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오늘 오전에 검찰은 드디어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1가지 범죄 혐의로. 네, 그렇습니다. 뭐 증거 위조 등 11가지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건 지난 8월 27일 당시 보면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후 55일 만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 2달 잡는다고 특수부 수사가. 이게 55일 만에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이른바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법 연구회 등 그야말로 진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원에서 또 지난번 조국 동생의 경우와 같이 기각할 것인가, 관심이 글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은 뭐 양쪽을 다 바라보고 가는 거죠. 네. 일단 기각이 되면은 정경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뭐 저항은 말할 것도 없는. 아니 지금 우리가 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 헌정 지금 70년 넘어가는 이 와중에 네.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권력의 입속의 혀처럼 영장 다 기각해주고 네.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네. 계속 영장 기각으로 덮어간다 그러면 네. 김명수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텐데. 네. 그리고 검찰은 오히려 네. 이런 걸 갖다가 뭐 양수 겸장이라 그러나요? 양쪽을 다 노리는 거지. 영장이 기각되면은 다음은 조국으로 가는 거죠. 뭐 조국으로 가고. 네. 그리고 부부 다 구속시키는 뭐 사법적인 관행들이 없으니까. 네. 네. 진짜 뒤에 숨어 있는 조국을 겨냥해서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듯이 네. 이제 검찰은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뭐 그 이후로는 정치권과 저 집권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이제 순간이 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다 보면 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니까 검사 출신의 지금 현재 검사 생활을 하다가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명재권 영장 판사가 지난번에 그 조국 동생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검찰이 구인해 왔고 오니까 나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아니 수사를 갖다 받는 자세가 굉장히 성실하고 등등등등의 이유로 도망까지 친 놈을 도망까지 치고 증거 인멸에 그런 친구를 갖다가 기각을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명재권 판사 아니 뭐야 이거 법원 명재권 판사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원장 뭐 민준기 씨인가요?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대법원의 수장인 김명수 씨도 그렇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흔한 얘기로 좀 법원의 하나회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11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유시민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지영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닌 척하는 것뿐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각했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이 발부되면은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속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바로 조국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속도는 더딘 것 같지만은 오히려 보면 검찰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뭐랄까 뒤에서 백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검찰 입장에서 원래 우리나라 저 보면 부부를 잘 함께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당초 목표도 정경심이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정경심에서 이게 수사가 멈춘다면은 네. 이거는 약간 의욕 과잉에 네. 뇌경색까지 있는 그 여인의 잘못된 판단 네. 그리고 이제 뭐 일탈 이 정도로 끝나니까 네. 이거는 그 우리 국민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그런 결말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지금 그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얘기했지만 네. 무언가 권력형 비리의 큰 거를 가지고 네네. 나오지 이렇게 끝나오면은 검찰의 뭐 100% 완벽한 패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영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예를 들어서 정경심
영장이 기각되었으니까 검찰은 거기서 흐지부지하고 조국의 수사로 이른바 확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정경심을 예를 들어 불구속 기소하고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자세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정경심이란 그야말로 7렐레 8렐레 하는 어떤 여인의 돈 많은 어떤 졸부 여인의 그 졸부적 행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조국이란 사람이 입만 열면 사회 정의를 얘기했고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심지어는 조윤선 장관한테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그 조국 씨가 단순히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언저리에는 그보다 더 큰 권력형 비리, 이른바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뭐 그 이상 지금 알려진 것 이상의 새로운 사건들이 이제 네. 검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고 지금 정경심은 네. 그 뭐 의사 이름도 뭐 저 네. 병원도 없는 입원 증명서라는 걸 뭐 이것도 했나. 하여튼 해가지고 네. 피해 가려고 할 텐데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해주지 국민들 이 사람들 법관들 네. 자기들은 뭐 그냥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것 같은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권력 주는 것도 없어요. 선출직도 아니라고. 그 지금 그 정경심 씨에 대한 이렇게 저 보면은 입시 관련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네. 위조 사문서 행사, 네. 그다음 뭐 자본시장법, 네. 하여간 뭐 모든 걸 망라해가지고 갔는데 네. 네. 정경심이가 뭐 저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전직 대통령보다 많은 뭐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8명이라고 그랬죠. 예. 이제 하겠지만 뭐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고 네. 그 김명수 사법부가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조국도 지금 그 드러난 것들이 네.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이제 검찰이 뭐 안 되면 뭐 특검으로 가겠지만은 네네. 정치권에서도 뭐 대통령 뭐 관련된 사건들이고 하니까 네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3부작에 다 조국이 깊이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동학원을 이사. 이사로 있을 때 네. 그 자기가 동생이 뭐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그 길로 네네. 그 채권 100억에 되는 채권을 송두리째 알토란처럼 이제 중동학원 재산을 네. 자기 걸로 다 전환하는데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캠코가 이 사람들한테 그 공사비로 35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잖아. 웅동학원 했을 때 100여 차례 퇴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도 하고 뭐 네. 소송도 하고 했는데 그 대책 문건이 네. 그 조국 컴퓨터에서 나왔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까? 그 대책 문건을? 정경심. 영문과 전공임.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조국의 뭐 오촌 조카가 네. 뭐 우리 형님 네. 뭐 조카인데 형님 뭐 조국 이름으로 지금 뭐 판매하고 거기에 지금 비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지금 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했던 게 66억에서 지금 뭐 150억으로 좀 115억 아니에요? 115억? 예, 115억. 이게 뭐 액수가 뭐 점점 불어나고 네. 있는데 이것이 과연 네. 저 홍인길 전 총무수석에게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털. 주지 스님 모르고 시주 안 한다. 그렇죠. 이 50억, 뭐 66억, 뭐 115억 이 점점 불어나는 돈들이 네. 과연 조국 오촌 조카의 세치혀로 네. 아니 내가 뭐 조국 뭐 재산 관리냐 우리 형님 뭐 이 말로 과연 됐겠느냐. 네. 거기에 어른거리고 있는 조국의 그림자가 있는 거고 위조 문서 사문서 이제 위조한 거는 네. 저 당국대 의대 그거 할 때 네. 지금 검찰은 그 인턴십 이제 여기 와서 그 아들을 네. 그 아들 서울대 뭐 법대 무슨 인권센터에서 네네. 하고 했는데 그걸 그 지금 진술한 아들이 네. 저 외국에 가 있는 저 아이비리그 그 재학 중인 학생이 와가지고 아니 조국 교수가 전화해서 네. 뭐 학교 참석하라 그러고 뭐 해가지고 그냥 실 떼어줬다 이렇게 지금 다 증언한 거 아닙니까? 네네. 조국 일가비리, 조국 비리죠. 조국 비리 3부작에 네. 모두 다 지금 출연한 조국을 네. 이렇게 시일 풀어준다? 뭐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을 지나면서 그 유재수 씨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 지금 현재 좀 부산시 경제부시장인가요? 유재수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윤총경도 마찬가지. 윤총경은 좀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경찰총장 윤총경. 그 마침 보니까 또 오늘 윤총경 부인이 윤총경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한 대통령 가족 담당. 대통령 가족 담당입니다. 근데 윤총경 부인 이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일반 경찰이 주로 해경이 나가는 저쪽 말레이시아
그 주재관으로 파견돼서 이제 2년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하여간 그 딸내미 네네. 윤다혜. 윤다혜? 아 문다혜. 참. 윤다혜. 윤총영. 죄송합니다.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이제 살살 좀 취재를 해봤을 때 지금 뭐 태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음 나왔던 얘기는 뭐 저 조후바루 말레이시아. 그 이제 뭐 부촌 얘기를 저희가 뭐 네. 근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네, 예. 그 오늘 저 나경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왜 말레이시아인가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취재했던 조후바루 얘기가 이제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저 여기저기서 저희도 이제 보면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조호발에 있다 그러죠. 조후바루 뭐 말레이시아 조후바루 얘기했는데 네. 그건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뭐 확인되는 대로 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이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보면 가장 보면은 깨끗한 정의의 사도이고 우리 사회의 그루라 그러나요? 저 보면 스승인 듯 온 동네를 꾸짖고 다니던 그 조국이가 막상 2년 몇 개월 동안 민정수석하면서 보면 그런 권력형 뭐랄까 비리랄까 뭐 그런 게이트랄까 이런 그림자 더하기 또 본인 이름 팔고 다니는 것도 저지를 못한 사람이 네. 지금 뭐 대통령 딸 뭐 사위 사건에 대해서 과연 뭐를 했을까? 네. 그것도 뭐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대한민국 5,300만 국민 중에서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유시민 씨 그동안 계속 보면 뭐 알고 봤더니 내용 별거 없더라. 저 보면 검찰 수사 중단하라. 다음에 보면은 자기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100% 안 될 거라고 본다. 별 얘기를 다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요즘 좀 말빨이 딸리는지 보니까 또 뜬금없이 또 JTBC 손석희를 물고 늘어져요. 어쨌든 어떻게 이 사진 보셨어요? 아이고 그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조국이 민정수석이 자 권력 비리를 척결해야 될 척결하고 그 방지해야 될 사람이 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 데에서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네.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할 거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는 자, 장면이죠. 2002년 6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남 홍업 씨의 구속에 앞서 네,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겠죠. 네. 대국민 사과声明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자기의 민정수석 부인이 11개의 보험죄 혐의로 그리고 자기의 분신처럼 해서 다음 대통령 출마시키려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했던 그 사람이 네. 그 사람 아내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면 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자기에게 그 대통령 권한을 주고 국정 운영 잘해라 좋은 정부 만들어라고 국민들에게 위임해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지금 다 낙담해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라는 거죠? 검찰과 언론. 언론이 잘못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데 검찰과 언론이 성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 성찰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되는 그 시점에 네. 대국민 사과하는 사진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보면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통절하게 그 전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사과했죠. 현철 씨 그 구속 앞두고 예. 아니 국민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 사과하고 네. 반성하고 가야지. 지금 조국과 조국 조카는 구속됐고 뭐 동생도 지금 뭐 구속 당연히 될 놈이 이제 피해갔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